어떻게 가냐 하면 변법으로 가요. 변법을 천자의 예와 형의 질서가 깨져서 도덕이 불일한 상태를 변법이라고 합니다. 변법. 철학사에서 변법 그래요. 변법. 이 변법의 방식들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정전제의 폐지입니다. 정전제의 폐지. 정전제가 폐지되면서 당연히 사자를 못 쓰겠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시 봅시다. 앞으로 좀 돌아가면 정전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앞에 이 폐지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써놓지 않았네. 자, 이 천자라고 되어 있는 내용, 천자 제후라고 있는 페이지 있나요? 앞에? 천자라고 되어 있는 거. 26쪽이에요? 좋아요. 거기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자, 귀족 부분. 자, 볼게요. 귀족의 최대 특권은 토지 소유 권리이다. 토지 소유는 크게 두 방식으로 나옵니다. 찾았어요? 천자로부터 일정한 후획된 땅을 부여받는 봉토와 녹봉 개념으로 받는 시급이다. 그럼 이제 내가 제후라고 하면 천자로부터 일정한 지역을 받으면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봉토라고 말하는데 제후국 안에서 내가 대부라. 그때 받는 게 녹봉 개념으로 시급입니다. 시급은 봉급 명목으로 받게 되는 토지이고 이러한 땅을 가분, 시급, 체업이라고 불렀다. 이 땅을 수여받는 귀족은 이 땅으로부터 조세권을 행사했다. 이 밖에도 세록 가문이 있다. 이 가문은 선대로부터 관직과 땅이 세습되는 가문이다. 이들은 관직과 시급을 대대로 소유했지만 관리로 등용된 사람은 관직이 끝나면 그 시급을 돌려주어야 했다. 시급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었다. 세로 가문의 시급은 교환되거나 양도되는 일도 있었다. BC 4세기에는 토지 처분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4세기 이후, BC 4세기 이후 이를 허용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천자에 의해 수공된 토지는 종교성이 강한 토지여서 처분될 수 없다. 세록 가문의 토지는 자유롭게 처분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BC 6세기에 이르면 고정된 토지를 확보한 소지주층이 형성되고 이들은 제후, 대후, 부용, 토지 없는 농민 사이에서 새로운 중간층을 형성한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쓴 책은 중국 고대 중국 책점이 중국사 프랑스 사람이 쓴 중국 역사책이 있어요. 책점도 생각 안 나고 그 사람도 생각 안 나는데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좀 이따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양반이 쓰던 책인데 그래요. 그럼 다시 자 제후국이에요. 지금 제후국이에요. 제후국의 수도가 있고 제후국의 왕이 있죠. 나는 제후국의 대부로서 내가 땅을 받았어. 시급이고 체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급이라는 것, 체급이라는 것, 관직으로 제후를 받았으면 녹공 개념으로 받은 거잖아요. 관직 끝나면 돌려줘야죠. 근데 이 제후, 이 왕의 친인척으로서 내가 대후라, 귀족이라. 그러면 이걸 계속 소유하죠. 이 시급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전 형태로 만들고 가운데를 공, 뒤를 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농토는 지가 갖고 이거는 세공으로 내는 방식이 정전제죠. 이게 정전제예요. 매월당 김시섭이라는 사람이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죠.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그것을 행하고 나서 공신을 어마어마하게 200명, 300명을 공신을 주죠. 공신을 주면서 그들에게 시급을 하사하죠. 그러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양이 있고 이 한양을 둘러싸고 경기가 있고 경기가 있고 나머지 이제 삼남 이렇게 있으면 경기에서 나는 수확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운영하는 데 써요. 경비로. 삼남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군대를 운영하는 데 써요. 군대를 먹여 살리는 거 쓰는데 세조가 그거를 밀라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정남?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밀라는 백성들이 하는 거고 역사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쿠데타는 요새 용어고 정면? 여하튼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일으키면서 같이 했던 사람들 뭐 또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를 포괄하려고 걔들 전부 다 뭐 공신을 다 만들죠. 공신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떼어주잖아요. 땅을 시급으로 여기도 떼주고 여기도 떼주고 뭐 여기도 떼주고 여기도 떼주고 여기도 떼주고 200명, 300명을 떼주니까 어찌돼? 얘들이 세습하고 계속 대대로 이 땅을 소유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 매월당 김시섭이 그게 틀렸다고, 틀려 처먹은 짓이라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아예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예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매월당의 계기예요. 매월당이 과거도 보지 않고 나는 이제 빠이빠이다 라고 하는 계기가 이 계기라. 다시 돌아와서 이랬는데 변법이 되면 이게 폐기가 돼요. 변법이 되면서 정전제가 폐기되고
사전이 등장해요. 사전이 등장하면서 이 사전은 왜 등장할까요? 노나라부터 시작해요. 노나라. 아까 말한 삼손씨, 노나라 삼손씨, 삼손씨들이 군대를 소유해버려요. 원래 노나라는 3군단을 가진 국가인데 노나라가 힘들어가지고 2군단으로 줄였는데 삼손씨 중에 한 사람이 3군단으로 만들고 셋이서 A, B, C 셋이서 군단 하나씩을 나누어가지고 아까 말한 삼손씨들이 그래놓고 이 군단을 유지하려니까 세금이 필요하구나. 그래. 그래서 무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무에다가 세금. 이게 변법의 신호탄입니다. 변법의 신호탄인데 무가 얼마나 큰 것이냐. 무란 바꾸랑이에요. 바꾸랑인데 얼마나 큰 것이냐면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내가 내몽고 중국의 내몽고를 여행을 가는데 밭인데 끝이 없어. 끝이 없는데 밭을 뭘로 갔느냐면 말로 갈아요. 말로 밭을 갔는데 쟁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쟁기를 사용하지 않고 돌을 둥근 돌을 구멍을 뚫어서 말이 이걸 고랑이랑 어떤 게 맞는지 그걸 내고 있는 거야. 차를 타고 가면서 이거 봤어. 야, 도대체 이건 언제 이 밭은 언제 끝이 나고 길이 끝이 나고 왜 저거를 그 돌멩이 둥근 돌멩이로 고랑이랑을 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그게 2011년인가 내몽고 여행을 하면 봤는데 이게 무예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고랑이에요. 거기다 색을 매기 시작해요.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시급이 사고 팔린다라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보면 이거 찾았나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되는 요렇게 따로 붙인 거. 붙여서 볶아는 거. 네, 그거든. 보면 정전제의 폐지는 공자의 나라인 노나로부터 시작한다. 춘추의 기록에 따른 노나라의 변법을 보자. 선공 15년 BC 594년 초 쇠무 그랬어요. 처음으로 무에다 세금을 먹였다. 초세무 비례라. 공자가 이렇게 말해요. 무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얘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노나라 성공 원년 BC 590년 3월 구갑 3월 달에 구갑이라는 군대 사단을 하나 만들었다. 그 다음에 노나라 양공 11년 BC 522년 춘왕정을 작 3군 이렇게 사병을 하나 만들었는데 삼손씨가 이게 3군의 체제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분단이 3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계무자 장, 작, 3군 계무자가 그것을 가지고 3군단 체제로 만들었다. 소공 5년 BC 537년 춘왕 정월에 사중군 중군을 두었다. 애공 12년 BC 483년 춘용 전후 봄에 밭에다가 세금을
매겨 사용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BC를 적었는데 초나라 한번 봅시다. 초나라 BC 583년 주나라 천자 영왕 25년 초국 사전 승인. 초나라가 사전을 승인했다. BC 534년 정국 사전 승인. 정나라가 사전을 승인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약이 붕괴된 게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붕괴된 나라가 노나라예요. 공자의 나라예요. BC 594년부터 붕괴됐어요.